네, 현재 9시 43분 구간 지나갑니다. 시장이 좀 확실하게 좀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뭔가 바닥을 다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구간에서 작전 타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감독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한규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좀 하락할 때 아니고 어느 정도 바닥 다질 때 오셔서 다행이에요. 네. 오늘 작전명 어떻게 잡으셨나요? 일단 작전명은 코스피로 정했습니다. 코스피요? 네. 어제 코스닥이 더 많이 빠져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에 관심 갖지 않으실까 싶으신데 코스피로 잡으신 이유는 네. 뭘까요? 그러실 거예요.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어제 코스닥이 뭐 많이 빠지고 또 코스피도 빠지다 보니까 좀 정신들이 없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항상 보시게 되면 코스닥이 빠지게 되면 뭐 코스닥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코스피를 먼저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항상 코스닥은 코스피 지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어떤 지수의 흐름을 보입니다. 하루 이틀 흐름은 좀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시장 자체가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하락세가 멈추거나 좀 안정권에 접어들어야 코스닥 쪽부터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같이 무너지면서 또 특히나 코스닥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무너지니까 이제 불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가 일단 충분히 안정이 되어야 코스닥도 안정이 될 수 있고 적어도 코스피가 하락세가 진정이 되어야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멈추는 것을 확인하고 종목에 대한 접근을 단행하는 게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코스피로 정했습니다. 바닥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지표를 보시네요. 그러면요, 오늘 체크 포인트를 좀 더 세분화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네, 오늘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네요. 하락세 진정, 그리고 선물 시장 수급, 여기에 외국인 수급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좀 나왔는데요. 먼저 하락세 진정. 작전 명하고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많이 불안하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코스피 지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코스피 지수가 먼저 보고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가 멈춰야 코스닥 종목들의 하락세도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세가 멈추고 코스피가 좀 안정권에 접어들 때 적어도 코스닥 종목의 반등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성급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적어도 코스피 지수의 하락세가 멈추는 것을 보고 또 하락세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맞는 전략으로 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뭐 코스닥만 또 코스닥 종목만 선호한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코스피 지수와 하락세가 분명히 진정되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소폭의 플러스권 1950선인데 여기서 지금 지지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지지 가능성은 저는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1900선 정도에서는 적어도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출 걸로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좀 더 신중하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현 구간 여기서부터 하루 이틀 정도 내지는 다음 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그 정도 선까지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무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 구간 정도 코스피 1900선을 저점으로 그리고 코스닥은 650을 저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만들어질 걸로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1900이요? 1950이요? 코스피는 1900. 1900이요? 네. 많이 놀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전 1950을 잘못 들었나 했는데 약간 더 조정의 가능성도 열어두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선물 쪽에서 수급을 보자. 어떤 이유에서죠? 선물 시장은 항상 현물 시장이 이제 선행지표죠.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선물 시장 자체가 일단 안정이 돼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에서는 최근에 증시 하락을 이끌었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시장에서 매도가 진정이 되고 그 선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한다면 코스피 지수가 일단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원인들이 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외국계 이제 중동계 자금들이죠. 중동계 자금들이 그들 유동성 위기 때문에 자금들을 회수해가는 그런 어떤 매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맞고요.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진정이 돼야 시장도 최악의 국면까지 가지 않고 안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시장의 흐름들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잖아요. 네. 외국인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단 지금처럼 시장 자체가 침체 국면일 일단 선물 옵션 동시만기는 그렇게 충격을 별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일 있을 선물 옵션 만기 자체는
지금 SGI 거래 잔고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고 시장도 많이 밀려 있는 상태고요. 그런 가운데 전체로 외국인들의 매물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들의 어떤 선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네. 프로그램 매수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내리스를 선물로서 동시만기를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한 6거래일 만에 선물 쪽에서 매수로 전환되긴 했는데 그동안 좀 팔았네요. 최근에 좀 외국인 수급 동향 네. 함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요.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그 수급 상황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리 선물 쪽에서 계속해서 매도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거래소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물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의 외국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꾸준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 자체는 거래소 쪽에서 계속해서 물량을 줄이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그다음에 현물 쪽에 대한 매물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코스피 시장 자체가 급등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내리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중심으로도 어떤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쉽게 들어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고요.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코스닥 쪽보다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은 여전히 성장 가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거래소 종목군들은 선물 매도와 그다음에 현물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이제 제조업에 대한 중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물이 나오는 이유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종목들이 충분히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미래 성장 가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당장은 코스닥 종목군들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코스닥 종목을 보는 시각 자체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의 특성상 외국인들은 시세를 막 땡기는 그런 습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네. 좋은 종목을 길목에서 잡아놓고 끌고 가는 묻어두는 그런 매매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도 코스닥 종목이 못 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코스닥 종목에 대한 어떤 성장 가치가 있고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길목을 잡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의 반등이 본격적인 반등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래 가치라든가 성장 가치 측면에서는 분명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외국인들의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좀 주목을 하자라는 부분들도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작전명을 코스피로 잡으셨길래 네. 이걸 보자라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코스닥이 상승하기 위한 배경일 그 힌트를 코스피에서 찾으신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 정확하게 찝으신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장은 코스피는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하나의 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일단 안정이 되어야 종목들, 좋은 종목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시장 자체가 불안하면 좋은 종목도 주가가 못 가요. 그리고 시장이 충분히 안정이 되어야 기업 가치가 좋고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앞선 이제 키포인트는 이제 그 지수가 안정되는 것을 코스피를 중심으로 네. 보시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시장이 안정된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을 보시는 게 이제 어떤 또 매매 포인트라든가 네. 그 수익률 측면에서 네. 우리가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그렇죠. 아직은 좀 불안하죠. 네. 일단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 주 정도까지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전까지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반등을 보기는 좀 어려울 걸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 경직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일단은 기대는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공포스러우게 되면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 좋은 종목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고 대체로 다음 주 미국의 금리 인상 전까지는 대체로 관망하는 이런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관망세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수급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는 흐름이 나올 때 그때 가서는 우리도 이제 매수를 좀 고려해야 되는데 좀 적극적인 매수가 좀 들어와야 돼요. 기관하고 외국인 투자가들, 특히나 이제 외국인과 그다음에 현물 쪽에서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조짐이 미국의 금리 인상 전후를 중심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의 재료가 선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금리 인상 전이라도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네. 금리 인상 전이라도 강하게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를 일단 보고 있고요. 섹터로 좀 구체화해 보는 네, 섹터를 좀 구체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여전히 이제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여전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네. 중국에서 어떤 호재가 나오면 단기적인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추세적인 상승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짧게 가는 전략이 좋겠고요. 여전히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을 보는데 여전히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은 미래 성장 가치와 실적 가치를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때문에 결국엔 코스닥 종목들은 바이오 제약주 쪽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다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성장 가치는 여전히 큰
합니다.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다시 부상할 수 있고요. 최근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OLED 관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과 함께 OLED 관련주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먼저 관심을 갖고 나머지 화장품이라든가 뭐 전기차 관련주라든가 이런 테마적인 종목들을 중심으로 좀 매기를 좀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업종을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감독 토마토 투자클럽 한기수 전문가와 함께 작전 타임 가져봤습니다. 오늘의 작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코스피를 기준점으로 잡았습니다. 이 코스피가 바닥을 다져준다면은 이제 코스닥도 살아날 만한 배경이 된다라는 관점인데요. 따라서 지수 하락이 좀 진정되는지 보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 수급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서서히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권했고요. 여기에서 볼만한 섹터로는 바이오 제약, 화장품 OLED 역시나 성장성이 있는 섹터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입니다. 네, 이야기 드리는 순간에 다시 또 코스닥이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낙폭이 크지는 않고요. 0.03% 정도 밀려나면서 668선 그리고 코스피는 0.15% 상승 1950선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이 6분의 1이 지났을 뿐입니다. 나머지 6분의 5 여러 가지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시간 30분 동안 진행해드렸던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현명하게 투자 생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